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아유, 저는 뭐 결혼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손주냐. 사실은 근데 당연은 아빠니까 참 제가 속이 상합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이제 예전 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셨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또 저희를 케어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때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네. 방 2개짜리 집에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네?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잠을 잤어요. 그럼 몇 가족이 5명. 다섯 외동이니까. 네. 야, 그래서 대단하네. 할머니랑 그것도. 제 기억에 거의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같이 잤. 그게 굉장히 커요. 예. 저는 제가 집에 네. 막내라서 네. 제가 온 집안에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었는데 둘 다 공통점이네. 네, 독차지인데.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네. 큰 손주를 첫 손주를 보시더니 와 모든 관심과 사랑이 그쵸. 모두 다 손주한테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좀 약간 배신감 느꼈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 내리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를 너무 보고 싶다고 쌍둥이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예. 어쨌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네.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혼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려고 그래. 맞아요. 엄마 아빠는 혼내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사연도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출발. 엄마 이것 좀 봐봐. 어머 이게 뭐라냐? 이 초오빠 사진 아니요? 아, 나 아빠 된데 나 어떡해 엄마. 무슈?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사고를 쳤어라.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빨리 결혼 날을 잡자. 에? 상견례부터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걱정이네. 아이, 결혼? 아, 얘 아직 애 낳을지 말지도 결정도 안 했어. 나 결혼하기 싫어. 애 아빠 되는 건 더 싫고. 아니 시방 이게 뭔 소리요? 그럼 아가는 어쩌냐? 응? 생긴 아는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빨리 결혼식 날 잡고 출산부터 하자잉.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지만 결혼도 출산도 원하지 않았던 태랑 씨.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6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흠 이쁜 것 우리 손주는 어쩜 이래도 이쁜지 몰라. 그러게 말이요. 아따 이 눈이며 코며 입까지 아따 나를 그냥 쏙 빼닮았다니까. 할아버지 닮았어. 아, 엄마 나왔어. 배고파. 밥 줘. 밥. 아 이놈아 너네 집에 와서 이 시간까지 애 봐주는 엄마 보자마자 밥 타령이냐. 애 엄마는 언제 들어온다냐? 엄마 나 이혼할래. 무엇이야 이혼? 아이고 마 사달이 났네 났어. 그러게 며느라가랑 좀 잘 지내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네가 애한테도 대면대면 하고 애 낳았을 때도 병원도 안 가고 밖으로만 도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있냐 없냐? 아 몰라. 아이 난 애도 사실 안 예쁘고 결혼 생활도 더 못하겠어.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아이를 예뻐하기는커녕 밖으로만 돌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의 사이가 멀어져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 후에 생겼는데요. 나다 태랑아 네 애는 언제 보러 간다냐? 나가 우리 손자 보고 잡아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만 나야. 애? 나 애 안 보는데? 그 양육비 보내면 됐지 뭘 보기까지 해. 네 자식인데 안 보고 잡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싶어서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다냐? 아, 몰라 그 나 바쁘니까 애 엄마한테 말해보든가. 그 나 데이트 있어서 나가요. 철딱선이라고는 아이고 쌈 싸먹는 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우라통이 터져 죽겠네. 에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내가 어찌 저런 놈의 자식을 낳는지 몰라. 애 엄마한테 전화 좀 다시 조금 해볼까? 따르르르 따르르르 따르르르. 아다 또 안 받아? 우리 손자 안 보여줄란가벼.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아이고 손자 보고 싶어서 어쩐대야. 아이고 가슴이 막 미어지는구먼. 할아버지 연기 너무 잘하는데. 자 속상하네요. 예, 아빠가 어리네 어려.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들이 보면은 그때 같이 보면 참 좋은데 아들이 전혀 자녀를 볼 생각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예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전 남편 잘못했어요. 네, 제가 한 그럼. 역할 너무 얄밉고 진짜 무책임하고 철딱선이 없다 진짜. 네.
근데 시부모님들은 사실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예. 이거 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했을 경우에 아이를 키우지 않은 상대방에게 면접 교섭권이 있다는 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가 아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닌 조부모에게도 이 교섭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민법 837조의 2 제2항에 조부모의 면접 교섭이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는데요.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민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이 자녀 간의 이 면접 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례가 먼저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 12월 2일에 이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법적으로 아예 신설이 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안 네. 됐네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조부모도 예. 손주가 보고 싶으면 이제 면접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면접 교섭권은 이제 부모랑 조부모만 가능한 겁니까? 비양육친의 직계 존속에는 미성년 자녀의 조부모와 그 이상의 세대, 예를 들어서 증조부모까지도 증조부모. 가능하고요. 친가, 외가, 뭐 각 계열의 직계 존속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 싶다고 면접 교섭을 신청하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 면접 교섭 신청이 가능한 건지. 네, 민법 규정상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의 직계 존속은 그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군 복무라든지 네네네.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그러네, 그러네. 뭐 소재 불명 이렇게 불가항력 볼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보충적으로 조부모의 면접 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사실 태랑 씨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못 보는 상황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이제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건데 네. 법적으로 볼 때 면접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신변 얘기만 들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네. 경우에는 태랑 씨 면접 교섭권과 상관없이 조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아예? 그러니까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는 네네. 일단 부모가 면접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건데 네. 이 조부모가 독자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면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규정상은 보충적인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지금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 사실 이 문제는 뭐 법적으로 갈 거 없이 이 아빠가 면접 교섭권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대신 조부모가 쓸 수 있도록 아이의 그 엄마가 배려를 해주면 좀 쉽게 풀릴 문제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싫죠. 전 남편한테 좀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 보는 게 불편해서 좀 연락을 안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연 속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영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들한테 면접 교섭을 이행해라 네네. 하는 이행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조부모님들이 직접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민법 837조 2의 제2항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면접 교섭권 허가 심판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정말 면접 교섭할 의사가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나는 손자녀를 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은 혹시 법원에서 네. 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면접 교섭권 허가 심판 청구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지금 네. 등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이 관할 법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상대방의 재판적 소재지, 즉 이 상대방이라고 함은 손자를 키우고 있는 전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 며느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시고요. 이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은 법원에서는 단순히 이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사 조사라든지 뭐 양육 환경 조사라든지 가사 상담 등 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면밀하게 아이 복리를 혹시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부모를 만나는 것이
뭐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네. 판단이 든다면은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아이가 너무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네. 일단은 손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좀 네, 다행인 것 희망적이네. 같고요. 두 분 그 면접 교섭권 허가 네. 심판 청구가 좀 잘 좋은 방향으로 결정 나서 네.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마음의 병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살면 병이 나거든요. 맞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걸 못 하니까.